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죠. 소소한 준비물, 장소, 숙박, 음식, 현지의 생활 공간 등 단기간에 가장 많은 선택지가 집중됩니다.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여행이란 그 사람의 다양한 취향을 모두 끌어내는 단기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행은 성취보다는 거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더 재미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 권의 책은 거대 도시 도쿄의 별의별 취향이 살아있는 여행 공간, 골목을 깊숙이 탐험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는 책, 골목 도쿄입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방송국 PD이자 SNS에서 여러 분야의 덕후 중의 덕후로 유명한 공태희 PD입니다. 저자는 실력이 있는 여행 덕후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여행한 나라 중에서 특히 일본을 200번 넘게 입국 도장을 찍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 그가 인문기행과 식도락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도쿄의 골목을 깊숙이 탐험한 이야기로 독자들의 취향을 저격합니다. 한국인에게 도쿄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을 물어보면 10중 8구 신주쿠를 들 것이다. 도쿄 최대의 부도심이면서 도심 못지않게 화려하고 번화하다. 신주쿠는 심야 식당의 무대다. 오프닝 씬에 처음 등장하는 곳은 신주쿠 서쪽 출구의 고가철로 아래다. 거기서 철도 아래를 지나 가부키초로 향하기 전 바로 그 앞에 멋진 골목이 있다. 그런데 골목 이름이 독특하다. 오모이데 요코초. 심야 식당의 주제가 제목이 오모이데였다. 추억이란 말. 요코초는 골목이다. 그러니까 오모이데 요코초는 추억의 골목이라는 뜻이다. 오모이데 요코초의 입구 모습. 두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기에 약간 좁다 싶은 골목을 따라 쇼와 시대의 풍경이 이어진다. 오모이데 요코초의 가게들은 안과 밖이 단절되지 않고 자연스레 이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추운 날씨에도 바깥 좌석에서 먹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오모이데 요코초의 가격은 기적이다. 도쿄 도심에서 생맥주 한 잔을 마시려면 최저 600엔에서 800엔은 각오해야 한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생맥주가 300엔 정도로 해결된다. 단품 꼬치구이는 개당 100엔에 불과하다. 1000엔. 우리 돈 10,000원이면 둘이서 생맥주 2잔에 꼬치구이 안주를 2개씩이나 먹을 수 있는 곳이다. 도쿄답지 않은 비현실적인 가격은 이곳을 찾는 사람을 들뜨게 만든다. 외국 관광객이 많지만 도쿄 현지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다. 가격의 저렴함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그것이라면 굳이 신주쿠까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사실은 이 골목 자체가 풍기는 매력이 크다. 쇼와풍에 낡고 작은 가게들이 밀집해 있다고 말했는데 이게 나름의 장관이다. 가게들이 좁은 만큼 문은 활짝 열어놓는다. 지나가다 쓱 보면 무엇을 파는지 단박에 알 수 있는 구조. 그걸 노리기도 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겠지. 가게들이 저마다 뿜어내는 냄새가 압권이다. 유화된 돼지뼈의 돈코츠 라멘 냄새, 곱창구이 냄새, 야키도리 냄새, 오뎅 냄새, 군만두 냄새, 각종 튀김 냄새. 하나같이 강렬한 냄새가 멋대로 뒤엉켜 있다. 오모이데 요코초는 매력적이라기보다 마력이 넘치는 곳이다. 누구를 데려와도 저마다의 즐거움을 찾을 것이 분명하다. 아마도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내는 마력에 흠뻑 빠질 것이다. 스치듯 흔하게 봐왔지만 묘하게 낯익은 도심의 풍경. 일본을 소개하는 영상이나 영화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곳이 있다. 도쿄를 상징하는 거리인 크로스 교차로, 일명 시부야 스크램블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일본 관련 뉴스나 소개 영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거리다. 시부야는 일본 20대 청춘의 현재이자 미래다. 일본인에게 20대를 상징하는 거리를 고르라면 두말할 것 없이 시부야다. 이런 점에서 서울의 홍대와 비교되곤 한다. 시부야의 가게는 진입장벽이 높다. 시부야에서 성공하려면 보통의 일본식 정갈함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유행의 최첨단 도쿄에서도 가장 핫한 가게들로만 채워져 있는 곳이 시부야다. 이렇게 세련된 시부야에 신주쿠의 오모이데 요코초 같은 술꾼 골목이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시부야답게 꽤나 세련된 외관과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골목이다.
일본의 상가 입구에는 어김없이 홍등이 걸려 있다. 그런데 시부야의 술꾼 골목 입구에서는 홍등이 잘 보이지 않는다. 대체 이런 곳에 정말 술꾼들이 즐겨 찾는 골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몇십 미터만 꾹 참고 걷다 보면 어느새 빨간 홍등이 반겨준다. 그 위로 수줍게도 논베 요코초라는 글자가 하나씩 쓰여 있는 백등 초롱이 반겨준다. 이 지점부터 골목 풍경이 극적으로 바뀐다. 세련된 핫플레이스인 시부야에 있는 만큼 술꾼 골목도 꽤나 세련미가 넘친다. 가게들 하나하나가 개성 넘치는 외관을 자랑한다. 철길이 있는 메인 골목 옆으로는 또 하나의 골목이 수줍게 숨어 있다. 메인 골목의 가게보다는 쇼와 시대 느낌이 강한데 역시 시부야다운 개성이 있다. 시부야 논베 요코초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또 다른 장치가 고가철로와 그 위를 신나게 달리는 전철이다. 그중 유락초와 신바시를 잇는 고가철로 규모가 가장 거대하다. 신바시와 유락초를 잇는 고가철로 아래 공간에 음식점과 이자카야가 늘어서 있다. 그것도 철로 양옆으로 나란히 있는 게 꽤나 장관이다. 고가철로를 중간중간 가르는 굴다리 안으로 들어가면 더 멋진 광경이 펼쳐진다. 차도와 보도를 위해 마련해둔 자투리 공간을 쪼개 골목을 만들어 놓았다. 사람 한두 명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작은 골목길이 곳곳에 있다. 이제 막다른 길이겠지 생각하고 돌아서면 다시 몇 개의 어지러운 골목길이 펼쳐진다. 이런 골목길을 탐험하는 게 정말 재밌다. 골목 도쿄. 이 책은 옛것을 간직할 줄 아는 도쿄의 골목 문화, 그로부터 파생된 에도시대 상업 이야기부터 일본 정부의 관광 정책, 비슷한 듯 전혀 다른 한국과 일본의 식문화 대조까지 도쿄의 전방위를 저자 특유의 세밀한 시선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아직 가보지 못한 동네의 낯선 골목길, 취향의 천국 도쿄를 여행하고 싶은 독자라면 이 책을 여행 지침서로 삼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실력 있는 여행 덕후 공 PD가 여러분을 도쿄 골목의 매력 속으로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